회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회의장 인쇄물 배부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기본 목적이 종이 없는 회의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시스템에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자료 외에는 인쇄물을 본 회의장에 배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들께서는 배부할 자료가 있으시면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영호 의원님께서 배부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나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새누리당 이낙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끄고 하시는 거예요. 49개 사업 중 4개가 취업교육입니다.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당분간 공군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취업교육은 취업이 성사된 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획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분야도 제한적이고 가시적인 단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해당 사업이 배제되는 등 지속적이지 못하는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러른 1200만 도민, 윤화석 의장님, 또 김상권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과 여러 의원님, 더불어 이 자리에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 문형호 의원은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말씀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러두기 말씀 올립니다. 원고 토막토막에 참고 자료를 띄웠습니다. 뒤쪽에 붙여놓으면 맞춰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였습니다. 그래서 쪽수를 말하면서 읽겠습니다. 모쪼록 삭상한 가을 정치 속에서 김문수 지사께 묻습니다. 지난 7월 말일자 각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학 학생 정원 조정 도사무 아니라 4년제 대학 신설품 물거품 초재를 받습니다. 삼쪽 중간입니다. 3년 전부터 2009년 16개 시도엔 교육청 아닌 교육에 관한
공립 설치 기구가 없는데도 꿍꿍이서 설치 목적, 대학 유치 및 협력 활성화, 사쪽 아래에 있습니다. 거미줄을 치기로 8쪽 위에입니다. 저 의원 사진 비춰주시면 고맙습니다.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교육 지식인들이 한사코 하지 말아달라고 했건만 대권 무지개를 쫓느라 못 읽으셨을까 싶습니다. 3년 앞도 통찰력이 없어서야. 그쪽 위에입니다. 아직은 국회의원을 묶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나 처음 본래 기구로 돌아가거나 폐지하십시오. 다시 말해 제자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교육, 그 가로 안에 육자는 문자가 아니라 그 점이 하늘 쪽으로 찍혀져야 되는데 잘못 찍혔습니다. 육은 인도할 교회에다 등불을 문 아이 거꾸로 나올 돌에다 몸 버리기, 욕심만 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씀 8월 31일 현재 다른 과 몇 개 빼고 주로 대학에 관계된 교육 협력과 예산이 24억에 잔액 3억, 14쪽 아래입니다. 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림잡아 1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새 어린이들의 성폭력 등 사회 문제인 오히려 유, 초, 중, 고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지원이 없는 18쪽 위에입니다. 올강스런 관리자인 양 보입니다. 진짜는 놔두고 바람난 남봉꾼 마냥 헛군데다 쏟아붓는 노름꾼 같이 말입니다. 이제 교육은 교육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루가 고달픈 애처로운 민생들에게 청량한 이슬을 안약처럼 넣어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김상권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서 교사 신규 임용에 관한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가산점은 적용 안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연구 검토를 기다립니다. 끝으로 저 문형호 의원이 묻는 답변은 이번 271회기 끝나기 전까지 적발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인정은 안내로 평택국제대학교 전문사관과 학생 30명이 도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정과 교육경진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이 고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으로 김영현 보건복지국장은 고 우려원 이천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화상 상담진료센터 개소 참석차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이재준 의원 등 4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고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에 속회하여 이계원 의원과 이동학 의원 질문을 진행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40분, 일괄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언 때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학섭 의장님, 선대 동료회원입니다. 서울광명 경기도민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주통합당 고향 출신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요즘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는 책입니다.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첫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물질적, 사리사욕의식으로 미덕을 삼아왔다. 정말 이러한 욕망의 식구를 배제하고 나면 우리는 공덕의 목적의식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것이 지닌 가치가 아니라 가격으로만 판단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이나 의의 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혹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것인지 묻는 법이 없다. 쉽사리 정답을 잡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재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은 인간 조건을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다. 돈벌이에 대한 강박, 민영화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숭배, 점증하는 빈부격차 등 오늘날 자연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1980년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 대한 무비판적인 공경, 공공부문에 대한 경멸, 끝없는 성장에 대한 과대 망상 등 이러한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난 소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회원 여러분, 시간이 나신다면 이 책을 전부 한번 구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나실 때 이 책을 필독서로 한번 해놓은 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65조라는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29조가 배당으로 주주자본들에 의해서 흘러나갔습니다. 그들은 고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생산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빈부의 격차,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책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설자본의 투자, 그리고 고용을 예방하는 정책들, 그리고 사업을 위한, 그리고 직업을 위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명분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법리적인 그 판단 기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법무 담당관 배석을 요구합니다. 제일 마지막 34번 신용카드 34번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34번 질문이 지역에 화폐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2단계, 3단계만 거치면 모든 자본의 이익은
대기업들, 대자본의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현금 유통이 마비되고 우리와 상생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시범적으로 어떤 재래시장, 어떤 시의 특정 지역들에서 마을 화폐라는 이름으로 통용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 화폐를 신용카드라는 하나의 형태로 빌려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최대 상한 사용액을 50만원에 50만원, 30만원에 3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교통카드 대용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수수료를 1%로 낮춰도 별반 손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선불교통카드 수수료가 우리 경기도는 2.5%지만은 서울시는 1.97%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50억 이상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통카드와 연계시켜서 신용카드를 지역화폐로 활성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 연구 용역을 맡길 생각이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의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질문입니다. 학교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99%가 4시 반에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가면 대규모 도서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일요일날 수험 시절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는 것입니다. 도장님, 구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대강당, 소강당 이러한 것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가봅니다. 그것이 공무원 근무 시간에는 개방을 하지만 근무 시간 외에는 거의 개방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학생들은 연구 활동을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공용으로 사용할 공간을 전용 사무실 공간과 차단하는 업무 시간이 끝났을 때 차단하는 장치를 하고 그것을 개방한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도서관이 필요할 때, 수업 시간이 필요할 때 도서관에 열람소를 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방하고 그 자리를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실 일자리 창출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학생들은 쓰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필요하면 체육관을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필요한 체육시설, 학교가 설치해놓은 체육관을 또 시가, 지자체가 필요하면 또 쓸 수 있다면 서로 상생하고 자기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간들은 서로 내어놓고 그것을 관리하고 끝났을 때 서로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것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정말 발전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TF팀을 만든다기보다는 각 기관이 보다 더 열린 자세로 해야 되겠는데 아마 제가 판단컨대는 교육청과 도청이 TF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쪽을 통합해서 감독하고 계시는 도의회에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도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또 방향을 제시해서 이끌어 가신다면 더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면 그럼 집행부와 경발련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의무 있으십니까? 저희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 이제 우리 공공시설이라는 게 이용도가 낮습니다. 저는 공동입니다.
그러나 그 공공시설은 이제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개방을 꺼립니다. 우리 도도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공공시설을 할 때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설의 구조를 그렇게 설치하고 배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죠. 관리 편의주의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 배치나 설계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의원님께서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지적을 하셔도 변하지 않고 의회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왜 이 시설을 이렇게 놓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의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도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봐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럼 PF팀을 만들어서 요구할 때 도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그 필요한 집행부의 그 전문 인력들을 전문가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뭐 저희는 의향이 당연히 있는데 그 의향을 강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이 의회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1번부터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 때 저는 그 인사말을 못했습니다. 제 이름도 대지를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윤하수 의장님, 선배 동료님, 요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지사님께서 그 부지사님의 역할이 뭡니까? 지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비웠으면 부지사님은 당연히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사님도 비우시고 그 다음에 행정 1부사님도 비우신다면 더군다나 그날이 결산 그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의결하는 날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부지사님은 그 지사님이 안 계실 때 지사님은 대리하거나 역할을 보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 다 그 자리를 비우신다면 그것은 더군다나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결산 심사라는 것이 그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데 그것은 좀 그 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 의회를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잘못된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 전에 하나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부일보에 8월 30일자 그 실링인에서 나온 겁니다. 실링이 거기다가 그 71%에 잘렸습니다. 근데 우리 투개로 이제 그때 보도자를 보면 2,500 정도가 세수가 감소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실링에서는 그 3,500억을 잘라놨어요. 그 1,000억을 더 삭감한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 어떤 데는 뭐 상당히 많이 잘랐어요. 전년 대비 10%밖에 예산이 배정 안 된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다면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실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정도로 잡아놓으면 130%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잡아놓으면 기존에 유지해왔던 사업 외에는 참신한 사업들 그리고 각 우리 훌륭하신 집행부 관계자들께서 연구해왔던 그 창의적인 사업들이 전부 차량된 의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제하거나 특별히 예산에 반영할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사업 외에는 그 2013년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동안의 불급한 부분을 줄여서 더 창의적이고 더 새로운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너무 도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템들이나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1 질문 1번에 들어가는데요. 노후도를 17%로 뉴타운 사업 지구를 신청을 한 것이 이제 원단입니다. 전국에서 아마 최하일 겁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노후가 된 도시를 재생하는 건데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17%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판단은 사실상 그때 당시 이것을 신청할 때 당시는 이제 우리 도가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한 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실무 책임자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본 바에 의하면 의원님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대체로 저희들도 수긍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가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건 없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이 전체적인 경기의 장기 침체와 특히 인구 증가 추세의 둔화에 따라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많았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도지사님 저에게서 어떤 실무적인 중앙정부서부터 모두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이 부장이 16만 채라고 하고 이러면서 또다시 1년에 30만 가구씩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약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뉴타운 지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 완화시켜주고 법을 만들 때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전체의 얼마 정도는 하한선을 지켜야지만 우리 축진 지구나 이런 걸로 시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 전체 면적의 약 1%만 하더라도 지금 법상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모순점을 사실상은 법상은 그런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담당하는 데서는 이걸 걸러서 이건 안 된다, 최소한 40% 넣어놔라, 내지는 55% 근접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은 현 시점에서 너무나 올바른 말씀이고 저도 수긍을 하고 모두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부동산이 상승 추세에 있었고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근데 그때 당시 상승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상승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아니라 DTI 완화나 내지는 보금자리나 내지는 뉴타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외국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플레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고점이 되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가계부채들이 안고 있는 대부분은 부동산 버블을 촉진시켰던 정부 정책이나 자기 개인들, 국민들의 이기심들에 의해서 촉발된 거고, 그것이 지금 금융부채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투어가 생기는 거고, 이 공동 책임들을 어떻게 누가 져야 될지 이제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40층, 35층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뉴타운 법에 의하면 40년 후에는 뉴타운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이 조항 자체가 뭐냐면 우리 건설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건설에 만약에 이걸로 갖다가 60년이라고 못을 박았다면 사실 60년 가는 건물을 지을 텐데 지금 우리는 40년만 가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 낭비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이 이익만을 위한 거지 주민들이나 환경이나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5층짜리를 사실 이미 뉴타운 지구 외에는 전부 고층 아파트들로 짜져 있습니다. 가용용지는 전부가 고층 아파트인데 저것이 40년 후에 어떻게 뉴타운을 할 거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됐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헐고 다시 질 거냐.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뉴타운 사업지구는 공공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전부 다 저층으로 가서 친환경적이도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하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인 이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도시공사나 LH공사, 시군의 도시공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만, 첫째, 5층을 피하기 위해서는 높은 땅값을 맞추기 위한 수평적인 가용 토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공사나 LH는 지금 부채가 가장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치우게 되면 파산 상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공공이지, 무분별하게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집단의 어떤 목적들을 위해서 LH공사는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제 엄청난 부채로 와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공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집단의 생존 논리일 수는 있어도 공공은 아니었습니다. 이 공공이라는 건 사실 이런 것이 공공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동감입니다만 그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대화와 토론이 필요할 줄로 생각합니다. 특히 도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많은 생태 관련된 분들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가용 토지 면적이 매우 좁고 인구가 과밀한 상태에서 어떻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상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미래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을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원당지구에 대해서 한 것은 분명히 위법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법한 점은 없으나 그건 뭐냐면 잘못된 점이 50%라는 기준을 설정했을 때 50%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50%에 근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개념이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 노후도를 던다면 너무 무분별하게 그 멀쩡한 집을 허니까 노후도라는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면적도 그거에 준했을 때 그 뉴타운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특정 부분만 그 점은 의원님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법 제정의 목적에 잘못 그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뭐 그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장기 예측 능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후도를 계산하는데 노후도를 딴 데서는 다 연도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원당 뉴타운은 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 보시면 이게 그 자료인데 똑같은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고향 등급은 2009년도에 노후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갖고 2010년도 7월 29일 날 결정 그 승인이 납니다. 근데 원당은 2010년 8월 달에 노후도를 조사해서 2009년 9월 6일 날 결정 고시가 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말에 해서 2011년 4월. 그러니까 연당이고 대부분이 잘랐는데 원당을 할 때부터 월로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뭐냐면 그만큼이 그 노후도가 유리하게 판단이 돼서 더 빨리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당 부분은 조금 특이하게도 존치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원당 지구를 뉴타운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주민들 간에 그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나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웁니다. 주민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건데 주민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이것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관이 나서서 이 지역이 되니 안 되니 자기 부담금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보고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공개를 해줘야 주민들이 그러면 이거 투표를 다시 한번 해보자 찬바람 묻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은 상당히 답답한 겁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이 부분 늦은 데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지만 질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지역이 완전히 공공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또 마음대로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어려운 많은 절차가 그 공공은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공이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거나 도저히 그 주민 부담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공공은 직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의원님만큼 공공의 책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매우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이나 모든 걸 볼 때 빨리 해야 된다고. 이게 보면 정확하게 될 지역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고 안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시정분담금 프로그램도 조합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들 일부 지역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책임이 방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미래 예측을 잘못했다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데이터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는데 지금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 했지만 의원님 보시기에 늦고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 책임입니다. 그 결정구시를 그 기준일을 볼 때 신청일이 아니고 결정구시를 본 거는 누가 한 겁니까? 결정고시를 말씀. 기준일을 볼 때 기준일을 판단할 때 옛날에는 신청일로 했었는데 요새는 결정일로 바꿔놨거든요. 그거 0을 바꿔놨습니다. 0을 바꿔놓고 그거는 국토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 도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권들에서 자기 이익 내지는 표만을 위해서 국가의 그 백년대계를 무시하고 만들어낸 결과고 그것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주민들한테 책임이 돌아간다면 이 뉴타운에 대한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당사자들은 그런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당사자는 국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자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몰 비용에 대해서도 이제는 원칙적인 부분이라도 밝혀주셔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매몰 비용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원칙은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부담할 건지 부분은 사실상은 얼마를 어떻게 부담할 건지는 조율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기본적인 대강은 그려줘야 주민들이 우리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조합원하당 보통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사실상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기본적인 입장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6-1번부터 하겠습니다. 인자도로 통행료 법인세 탈루 문제입니다. 인자사업자들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이 얼마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전부 제로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법인세는 내지 않는다는 거죠. 6-1번입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 같은 경우 1999년 10월 불변가격으로 1조 1292억 원의 법인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법인세를 지금 안 내고 있다 하나도. 근데 통행료에는 이 원가에 운영비에 상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법인세를 탈루하는 것을 정부 당국자, 감사원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걸 고발 조치하지 않고 통행료를 개혁당하지 않는 건지. 사실 이것은 국토부의 할 일이지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도지사님께서도 이 업무 영역 속에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육 6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세를 탈루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세요. 네. 그렇죠. 법인세가 수익이 발생을 안 하면 법인세를 납부를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운영비에는 이미 다 수익이 날 걸로 계산이 돼서 법인세를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거든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여기 자료에 혹시 있습니까? 이 편은 없습니다. 이 편 없는데 이 내용은 다 있습니다. 이 저기 본문에. 그러니까 이 6-1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20%로 신고를 하시면 엄청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아무도 못하고 요즘은 우리 이 부지사가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정부적인 기획재정부와 제국 당국이 합리적이고 원천적인 조치 방안을 모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는 누가? 감사원도 못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특수관계 법인의 경우에는 6.5%가 이자율이 6.5%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외곽순환도로 북부간을 운영하면서 20% 이자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탈세고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더 받은 저기에 대해서 수익금에서 돌려줘야 되고 또 하나가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았으니까 공금횡령입니다. 공금횡령. 국토부 장관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이자율을 계산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민자보석들의 주식에 대해서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예를 들면 그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나름대로 또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6% 이자율을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그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8.5%로 낮춰가지고 국세청의 적정 이율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합니다. 지금 그 감사원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 그 이율 인정해 주는 게 6.5% 아닙니까? 네. 그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 일산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대교가 네. 그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그러면서 이자율이 전에는 6%에서 9%였던 것이 8%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0년도에 우리가 더 지급한 그 이자 금액이 얼마냐면 그 52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 55억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실이 났다라고 신고를 해서 52억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일산대교 같은 거는 일산대교 같은 거는 일단은 그 52억하고 또다시 그 전에 또 지금 자료를 더 집행했습니다. 몇십억이 났는데 그건 아직 우리 도가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자율 관계를 우리가 이 비싼 이자를 자금 재조달해서 낮은 이자율로 낮춰서 그 다음 전체 그 MRG나 그런 걸 다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이걸 하면서 이자율을 2015년도에는 20%를 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20%를 했냐면 2015년도부터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많이 떨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십니까? 이런 계약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통과시켜주고 그 관계는 세부 그 이자율 관계나 그런 제3경인고속들에 보면 이자율이 얼마냐면 5.7%입니다. 5.7%. 예? 우리는 8%입니다. 똑같은 우리 경기도가 나중에 환수받을 건데 이자율이 그렇게 달라서 우리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지금 55억 원의 공범 행정을 한 거죠. 아니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아니, 저희가 법무 담당관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민자 도로나 민자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합니다. 자금 조달할 때 당초에 이자율이 아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해주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산대교는 아직 지급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자율을 다시 낮춰서 MRG도 낮추고 그 금액을 다시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이게 제9기 결산보고 감사보고서입니다. 여기에 거기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네. 그 여기가 보면 똑같이 차입금이 똑같습니다. 근데 디피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지급한 액수가 이렇게 55억이 차이가 거기에는 납니다. 일단은 50m 또 2011년 10년 몇십억이 돼 있는데 그건 아직 그 지급할 금액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이거 업무상 배임이지 않습니까? 사실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지금 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고율 이자를 받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보증금을 지원해준다면 그러면 정말 그 공금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그럼 다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올리면 이런데 이 사람들이 100원을 올렸습니다. 통행료를. 그거 우리가 승인해줬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보고서 하면서 그걸 올려주죠?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52억만 우리가 놔도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야? 소방방재청 뭐 70억 그 다음에 그 기택수과 뭐 이런 예산 다 1년 사업 예산 다 충당하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금액은 나왔지만은 그 돈을 아직 지급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정부에서 정한 특수관계 법인에 인정되는 법정 이익을 지난 모든 그거보다 높은 이자는 전부 다 공금 횡령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모든 민자 사업자들한테 재정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자율을 속여서 내지는 이자율을 갖다가 조작을 해서 편법으로 적용을 해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켜서 법인세를 덜 냈을 때 그것은 사실상 법리적인 세무적인 부분이지만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공금 횡령이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한다면은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을 못한다면 이것은 업무상 대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인용하시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나 다른 데 하는 것도 다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일산대교 그렇습니다. 두 개인데 이 부분은 이자율이 일산대교는 6%에서 8%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제3경유는 5.7에서 6.7%인데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당시에 이것다는 저기는 그 제3경유는 확정된 거고요. 아니 제3경유도 확정된 거고 일산대교도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된 거 선순위 채권은 8% 확정이 된 거고 후순위 채권은 지금은 7%지만 2013년에 가면 13%가 얼마 올라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가면 2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 자체가 그 변동 금리에 따라서 일정한 정도 그 시기별로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별도로 이것이 그리고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리고 적정한 주민들이 적정한 통행료 지급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수익은 많지 않은 건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만약에 더 받아갔다면 분명하게 추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그래서 거죠. 이 부분은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당하게 잘못 계약해서 무슨 우리 예산에 손실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책임을 묻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6%에서 5.7%, 8%까지 있는 이 이자율은 그 당시의 자금 조달의 방법이나 또 당시 금리에 따라서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요.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쪽도 일정한 수익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요 부분은 네. 공급명령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예, 정말 통행료 100원 올린 거 내리셔야 될 거고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율이 너무 높지 않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율이 20%입니다. 20% 사채고 그러면 공급명령이고 20%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2015년부터 20%입니다. 이자가 우리가 지급할 이자가 제3경인고속도로 아니요. 일산대교 제3도 이번에 소유주가 넘어갔으니까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할 겁니다. 이것이 민자사업이 최대 4배를 주고 인수하는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이윤 창출이 구조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20%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분명히 이 자료를 토끼를 다 남아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강인데요. 4대강이 사실 농지전용 허가가 3년인데 우리는 계속 5년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4대강 투기 때 3번입니다. 바꿔놓으라고 했더니 안 바꿔놔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확한 농지법 해석을 요구합니다. 업무 담당관 오셨나요? 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일단 하시죠.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겁니다. 농지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속 건물을 설치할 때는 3년을 넘어요. 5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속 건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지 개량 사업을 할 경우에 부속 가금을 지어놨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일대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3년을 적용을 하지 않고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토부의 농지법은 따로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주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면은 3년 이상이 가능하게 이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규정을 못 찾았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부대 사업일 경우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지 전용을 해서 적시장에 물건을 놓은 거지 거기에 계속 사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단 쌓아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3년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5년 적용해서 국토부가 농지법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3-2번이요. 사정환경성 검토를 봤는데 이 평형도 그 5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사정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받고 여주 국내의 모든 사업장, 17개 사업장 전체를 통틀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럼 동기전용 허가도 한꺼번에 17개 사업장을 다 통틀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 또 저 화면, 그 영상 화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시사기획창에서 나왔던 건데 4대강 사업 22조의 비밀인데 제가 2010년도 도정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납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냐 했을 때 30%의 사막 증거가 있다, 2009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건설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과 그런 추악한 비리들이 GS 언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SK건설, 정당하게 여주군과 덴마크 경기도를 빅 통해서 식스 받은 자료들이 자료를 갖고 분석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서 감격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자기들끼리 2차, 3차에 걸쳐서 자료를 보정해줬습니다. 세 번째 보정해준 자료에도 결국 허위라는 것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 장관은 전 의원의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자기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경기도도 자기 것이 아닌 이런 남의 방도 공무원이 대답을 하지 있잖아요. 않고 있습니다. 서로 그런데 의견을 더 가지고 문제는 이러한 짜깁니다. 영상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후속 작업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신수구역법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공사 사장은 수자공사 사장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신수구역법 가져오고 신수구역법 개발해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말고 세대를 넘어서 그리고 자본 권력들이 그리고 주주자본주의가 획책하는 이 먹이사슬 구조에서 탈피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정부 예산들이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자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경기도정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